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며 대선 예비후보를 사퇴합니다. 네, 김기천 대통령 예비후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선을 포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폐지해야 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천 후보가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여론조사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했는데 기각이 됐죠, 기각. 네, 기각이 되고 아마도 심리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사퇴 그리고 포기 선언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믿었던 헌법 소원이 기각이 된 후 저는 갈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한동안 혼란스럽기조차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실패는 일정 부분 저의 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쯤에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1년 11월 8일 제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12월 1일 기각을 결정한 헌재의 결정에 완전히 승복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실명을 거론하며 제가 비판을 했던 헌법재판관 이선혜님, 재판관 이종성님, 재판관 문형배님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언행에 책임을 지고 지금 2022년 1월 13일부로 대통령 예비후보를 사퇴합니다.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이렇게 올리고, 네, 그리고 이 헌재 결정에 완벽하게 승복한다. 네, 이렇게 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조사가 문제가 많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한 김기천 예비후보가 이 선관위를 고발을 했고 고소를 했고 발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법재판소까지 이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 소원을 했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언론사 앞에서 많은 시위를 했어요. 드럼을 치고.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승복하고, 네, 이렇게 사죄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넘어서 좀 분노가 치밉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론조사에 사실상, 자, 반장 선거에 5명이 출마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3명만 여론조사에 넣고, 그래서 너희들은 5%가 넘었으니까 토론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5%가 안 넘었으니까 토론에 참여 못한다. 그 2명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왜 나는 여론조사에 나를 왜 빼냐? 나를 여론조사에 넣어달라.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거는 내 마음이야. 3명만 여론조사에 넣겠어. 그러면은 그 담임 선생님이 제정신입니까? 네. 그래서 김기천 후보가 여론조사에 모두 포함시켜달라라고 그동안 성간이 그리고 가처분 신청, 법원의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까지 헌법소원을 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관들한테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완전히 승복하고 대선 예비후보까지 사퇴하는 이유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대선 예비후보를 사퇴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심히 좀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네, 저도 뭐 법학사로서 법학을 전공한 자로서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등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평등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비후보도 아닌데 내 이름을 여론조사에 넣어달라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그 후보들을 여론조사에 넣지 않는다. 그래서 뭐 수가 너무 많아서 여론조사에 못 넣는다 그러면은 나눠서 넣을 수도 있는 문제고 또는 그 후보들을 뭐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7, 8명씩 넣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문제죠. 평등하게 해야죠. 예비 후보인데 여론조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후보는 여론조사가 5.5% 정도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TV 그리고 전국 법인 일간지에서 여론조사에서 5% 나와야지만 TV토론에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여론조사에서 빼고 있어요. 그래서 왜 빼냐 그러면은 하는 얘기는 그건 언론사가 결정한다. 우리 권한이 아니다. 아니 선관위가 여론조사, 방송보도 그리고 선거는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결선상. 네, 한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현수막을 거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정 여론조사와 부정 방송보도가 나가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눈을 감고 있는 이 선관위가 제정신입니까? 저는 선관위는 반드시 선관위 위원장을 법원장으로 하는 것을 바꾸고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반되므로 이는 위헌이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 제 논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권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은 정당인이에요. 정당인. 이 정당인이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임명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소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저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대신
국민대표자회의, 국민대표자회의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입니다.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법원장은 또 누가 임명하죠? 대법원장이 정치인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정치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헌법조차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고 국민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표자회의에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그러한 사회 지도층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정리한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대표자 회의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완벽하게 대법원을 독립시켜서 정치적 입김이 없게끔, 그리고 이 법원장이나 이 법원에 관련된 자들이 선관위의 위원장을 못 맡게 하고, 그리고 나서 완벽한 독립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중심으로 재판이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모든 중요한 결정을 9명이 결정하는 것, 이 제도는, 이 자체가 함정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김기천 후보가 힘들어서 지치고 그래서 사퇴하는 것은 저는 뭐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사퇴한다라는 이러한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 평등권에 위배된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